자, 우리 책에, 자, 우리 교재요. 81페이지 보시면, 거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네, 여기는 네모하시고, 별표 2개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하나요? 변하죠? 조금 전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할까요? 네, 소득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줍니다. 맞아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인구가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할까요? 변하죠. 자, 은행의 이자율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변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에 해당하고 여기는 아파트 수요량이 다 변한다는 뭐예요? 결과죠. 결과다. 자,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들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이게 가장 크더라 이 말이에요. 즉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다? 가격 변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수요량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파트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변한다. 수요량의 변할까요? 수요의 변할까요? 수요량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수요량이 변할까요? 수요의 변할까요? 그거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잖아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변화 뿐이에요. 이걸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즉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그럼 연습해보자. 주택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뭘까요? 주택 가격, 그렇지. 주택 가격 변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뭘까요? 오피스텔 가격 변화 한 개밖에 없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했잖아. 그럼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81페이지 보세요. 자, 양가로 1번 수요량의 변화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별표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 보세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 그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오늘 뭐라고 부르자?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가격, 수요량.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자, 아파트 가격이 3억일 때 수요량이 두 채라 그랬죠, 아까? 맞습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2억으로 떨어지면 수요량은 세 채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5억이면 수요량은 더 줄어든다 안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한 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연결한 게 아까 수요 곡선이었죠? 맞아요? 우하 향하다. 이게 수요 곡선이다. 자, 잘 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두 채요, 두 채. 근데 아파트 수요량이 세 채로 늘어났어요. 수요량이 증가했죠? 수요량이 변했죠? 수요량이 변했단 말이야. 이렇게 수요량을 변화시킨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 변했잖아. 가격이 여기서 3억에서 2억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수요량이 두 채, 세 채로 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인이었다고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가격 변화에 있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두 채에서 세 채로 늘어난 거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죠.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지금 움직인 거 아니에요? 여기가 3억일 때 두 채고 2억일 때 세 채, 요 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 수요 곡선이야. 그런데 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이 일어났대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이게 수요량의 변화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파트 가격이 3억입니다. 3억일 때 수요량이 두 채라 그랬죠.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안 변했어. 아파트 가격은 안 변했는데 이 사람의 소득이 늘었단 말이야. 소득이 늘었다고. 연봉이 많이 올랐어, 연봉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또 만났거든. 이 사람을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3억 할 때 몇 채 사겠다 그랬어요. 두 채 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번에는 만났더니 소득이 늘어가지고 3억일 때 세 채 살 수 있대요, 이제. 3억일 때 세 채 사겠대. 아파트 가격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늘었죠? 맞아요? 5억일 때는요, 예전에 한 채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두 채 사겠대요. 뭐 때문에?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2억 하면 이제는 네 채 사겠대요. 네 채.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안 변했어. 이 사람이 뭐가 늘었다? 소득이 늘어가지고 더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연결하면 이런 선이 나와요. 여기 다 해볼게요. 이런 선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수요량이 늘었죠? 늘어났잖아요. 원인이 가격 때문이다, 소득 때문이다? 소득 때문이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란 말이야.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야. 아파트인데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대.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 자, 질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이다. 아니다 이 말이야. 아파트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했다고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고. 그걸 수요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자체 이동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가만히 봐봐요. 여기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 그랬죠. 이 자체란 말은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수요 곡선 이동하는 거야. 여기서도 점이라는 말 없어도 돼요.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글자가 차이 나요? 상이라는 글자 차이죠. 맞아? 이 글자가 중요해. 그래서 수요곡선 상 이동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고요. 그냥 수요곡선 이동 그러면 수요의 변화예요. 점의 이동이란 말은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괜찮아요. 자체 이동이란 말도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글자를 보고 구별하자? 상이라는 글자를 보고 구별하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수요곡선 이동하는 걸 수요의 변화라 그랬는데 수요곡선이 우측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쟤처럼. 그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이처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 그러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 부를까 그러면? 수요의 감소라고 그럽니다. 증가의 반대가 감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81페이지 거기 기출 1, 2, 3 보이세요? 한번 봐봐. 그 기출 그 별표 딱 해놔. 자, 1번 한번 볼게요.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어때요? 맞아요? 이거 지금 있잖아요. 읽고 있지, 여러분. 꼼꼼하게 따지면서. 그렇지. 아니요 하신 이분 분이 잘했어. 이걸 꼼꼼하게 지금 따지고 있다. 그럼 아직 멀었다. 시험장에서 그렇게 문제 풀어가지고는 합격할 수 없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있잖아. 수요량의 변화는 줄 쳐야지. 수요량의 변화는 그랬잖아. 맞아요? 곡선 상 돼 있네. 상 동그라미. 맞잖아요. 수요량의 변화는 그랬잖아. 상이지 뭐. 이렇게 푸는 거야. 국어를 잘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문장이 딱 나오죠? 문장이 딱 나오잖아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죠. 주어, 주인공. 주인공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얻는 이가 이런 말이 붙으면 주어 아닙니까? 그걸 주격조사라 그러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럼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는 얘가 주인공이야. 수요량의 변화는 그랬잖아. 그럼 이걸 딱 수요량의 변화를 묻고 있구나. 그럼 수요량의 변화라 그랬는데 뒤에 수요곡선 상 돼 있지? 그럼 맞지 뭐.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딴 거 필요 없어. 수요량의 변화는 하고 상이야. 그걸 딱 줄을 쳐놔야 돼. 자, 2번 다 볼까요? 해당재와 가격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외. 해당 재화 가격 이외 동그라미 해야지. 그럼 이걸 뭘 설명하는 걸까 지금부터? 수요의 변화겠죠. 맞아요? 수요의 변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요인,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딱 끊어봐봐.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여기까지 딱 읽고 수요의 변화구나. 이걸 캐치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시키면까지 읽었는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딱 끊었죠.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그냥 물 건너간 거야. 이 사람 이 문제를 답을 못 찾는다 이제. 읽기만 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제가 나중에도 이제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우리 시험의 문장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A는 B이다. 이렇게 내든지 A라면 B이다. 모든 문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지문들이. 그러면 A는까지 딱 읽고 답을 내야 돼요. A라면까지 딱 읽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끓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다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그랬죠. A라면이거든 이게. 여기 딱 끊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끊고 나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건 수요의 변화구나. 수요의 변화구나.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뒤에는 수요량의 변화 설명이 나와야 돼. 수요의 변화 설명이 나와야 돼. 수요의 변화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 봤더니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어때요? 맞죠? 이렇게 풀어라 이 말이에요. 자, 3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거 딱 끊어야 되겠네. 수요량의 변할까요? 수요의 변할까요? 수요의 변화죠. 맞아요? 힌트가 너무 많아요. 수요 곡선 이동했대. 수요 곡선 이동했대. 그리고 동일 가격 수준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동일 가격 수준이라는 건 가격이 변했다, 가격은 안 변했다.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지.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의 변화란다. 우리 시험은 근데 수요량의 변화란다. 이렇게 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이 세 개의 글씨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면서 잘 기억해놔라 이 말이야.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럼 1번, 2번, 3번은 중요하겠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거? 중요한데. 중요한 건 알아서 이제 어떻게 할래요? 응? 어떻게 할래요? 응? 내가 원하는 답은요. 많이 읽겠습니다입니다. 많이 읽겠습니다. 많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70점이에요. 그냥 아무 말 못하면 빵점이고 많이 읽겠습니다. 70번이야. 그럼 100점은 뭘까? 100점 대답. 10번 이상 읽겠습니다. 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냥 많이 읽겠다. 그럼 뭐야?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50점짜리 대답도 안 돼.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50억 이상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전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70점 이상 받겠습니다. 전 이런 말을 좋아하지 많이 맞추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얘기. 많이 못 맞춰요, 그 사람. 70점 받겠습니다. 65점 받겠습니다. 60점 받겠습니다. 전 이런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70점 이상 받겠다 그런 게 딱 샜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70점은 28개구나. 그죠? 근데 목표가 딱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난 28개를 맞춰야 되구나. 그럼 28개를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일단 분석을 하죠. 총론에서 2문제, 수요 공급에서 4문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머리가 그때부터. 응? 그래 쫙 파트별로 몇 문제 나온지 쫙 정하거든. 알아본단 말이야. 수요 공급 좀 어렵네. 내가 해보니까. 여기는 한 2문제만 맞춰야지. 그럼 여기서 2문제밖에 안 맞춘다니까 딴 데서 많이 맞춰야 안 되겠어요? 그게 작전이잖아요. 그런데 몇 점 맞겠다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많이 맞출래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면 조직들이 있죠. 뭐 판매부서, 영업부서 쫙 있잖아요. 그럼 사장이 오다를 내리는데 열심히 해라. 이 무능력한 사장이에요. 무능력한 사장이라. 이번 달 말까지 100개 팔아라. 오다를 내려줘야 되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빠리빠리 100개에 대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달 많이 팔아야 돼. 이 사람 일 못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지시가 불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번 달까지 언제까지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목표는 계량화시키고요. 좀 더 나가면 이제 언제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월 31일까지. 딱 계량화시켜줬지? 최소 60점 나오도록 해라! 딱 얘기해줬잖아요. 제가 수치까지, 기간까지 딱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면. 막연하게. 뭐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간다. 결과물이 잘 안 나옵니다. 결과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오늘 배웠잖아. 오늘 배운 걸 나는 언제까지? 3번을 봐야지. 이제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 거야. 그럼 오늘은 내가 몇 페이지까지 봐야지. 못 봤으면요. 밤을 새서라도 봐야죠. 밤을 새서라도 봐야죠. 오늘 못 봤으니까 뭐 내일 보지 뭐. 내일은 할 거 없어? 내일도 있잖아요. 그럼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계획은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지는 마라.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세우되 실천해라고요. 그럼 내가 계획해 보니까 나는 내 능력상 하루에 3페이지 이상 못 보겠다. 그럼 3페이지를 계획을 세워. 3페이지 세우라니. 저는 하루에 1페이지밖에 못 보겠어요. 저는 영향이 안 돼요. 1페이지만 보세요, 그러면. 계획은 백날 세워놓고 하지도 않고. 그거 뭐야, 뭐. 그게 습관이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1페이지든 2페이지든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의미 없는 경력이잖아. 이 시간이 다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그죠? 만약에 100일이면 400시간이잖아요. 400시간을 내가 그냥 허비한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기출 1, 2, 3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여러분들 무조건 10번 이상 읽어야 돼요. 몇 번? 10번. 미니멈이다, 미니멈. 최소 10번이다. 최소 10번이다. 그럼 10번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0번 읽으면요,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글자가 일어나요. 글자가 일어나 버립니다. 딱 보면 이제 10번을 보면 이것도 보는 순간 답이 바로 보여요. 근데 우리 대부분 수험생들 10번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겠죠. 자, 5번 보잖아요. 5번 보면 글자가 일어날까 말까 약간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해요. 움찔움찔. 3번 정도 보면 움찔움찔해. 5번 보잖아. 일어섰다 바로 앉아버려요. 한 번 보면요, 꼼짝도 안 해요. 우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번, 2번 보고 시험장 가요. 1번, 2번 보고. 그리고 본인들은 봤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 사람들은 착각 속에 많이 삽니다. 나 했잖아. 하긴 개뿔 뭘 해. 모르는데. 한 거하고 아는 거는 완전 달라요.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하지. 다 하죠.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했다고 그러죠. 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한 건 좋아. 알아야지. 알 때까지 해야죠. 자, 한 번 했는데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번 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2번 하면 알겠지. 나 머리가 나빠. 그럼 10번 해야지. 방법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10번도 안 하고. 그럼 봐봐.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10번씩 보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라도 하라고요. 별표 2개 한 것만이라도. 그죠? 그러면 그럼 별표 2개 한 것만이라도 봐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기출 지문 중에 딴 데는 별표하고 얘들 했잖아요. 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실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자꾸 구실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라도 10번 보라고요. 1, 2, 3번 중 1번이라도 10번 보라고요. 그럼 내일 2번 10번 보고요. 3번 10번 보라고요.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하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하는 거야, 그냥. 먼저 계산하지 말고, 이거 할 수 있겠나, 10번. 시간도 없는데, 1번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정신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 되면 요령이 붙어가지고 금방금방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 지문들은. 됐죠? 10번 이상 꼭 보세요.
그만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중요하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그 다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왜 시험장에 가면은 불합격을 합니까?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두 번 보고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고 시험장 가요. 그럼 안 돼. 그럼 합격 못 해. 자, 그 다음 7번.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6번하고요, 7번하고 묶어가지고 한 문제 잘 냅니다. 6번, 7번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를 잘 냅니다. 자, 그럼 여기 질문.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에 아파트 가격 변화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죠. 맞습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입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에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안 들어가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변한다는 얘기는 아파트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오른쪽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랬어요? 수요의 증가. 그럼 여기는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원인.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원인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인다? 우측 이동 원인이 되겠네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 뭐 적을 거거든요. 그럼 시험에서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을 찾아라. 그럼 이거 찾아야 돼. 그럼 여기는 수요의 감소거든요. 그럼 감소라는 거는 좌측 이동 아닙니까? 그럼 많이 시험에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그렇게 낸다고요? 시험을 그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증가 원인과 감소 원인이 있는데 두 개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증가 원인을 알면 감소 원인은 반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내니까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증가예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죠. 당연히 아는데 뭐.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맞아요? 외울 필요 없죠. 다 아는데 뭐. 세 번째. 자, 이자율입니다. 자, 이자율이 인상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아파트 이자율이 인하,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이자율이 싸야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살려고 하겠지. 다 잘 내요. 다 잘 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알겠다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당연히 아는 건데 뭐 아는 걸 왜 외워. 자, 네 번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줄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그렇지.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 요즘 한참 유세 많이 나오죠. 대부 비율이죠. 자, 대부 비율을 확대. 대부 비율이 확대된다는 말은 대출 많이 해준다는 뜻입니다. 대부 비율 확대, 대출 많이 해준다.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버리면 그건 수요의 변화 원인이 아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죠. 상승이 아니고 여기에 상승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이다. 예상이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요. 아파트 수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틀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별표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또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예상이라 그래도 기대감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틀린 사람이 나와. 그 다음 6번하고요 7번을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개가 특히 중요하다. 특히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있다고. 아파트. 자, 그런데 여기 오피스텔이 있어. 오피스텔. 나는 아파트를 사도 되고요. 오피스텔을 사도 괜찮아요.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나는 관계없어.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나는 만족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삼양라면을 사도 되고 안성탕면을 사도 된다고요. 나는 둘 중에 어떤 걸 먹어도 맛도 똑같고 관계없다 이 말이야. 이러한 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체제, 대체관계라 그래.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요면에서의 대체제예요. 수요면에서의 대체제가 뭐냐? 나는 오피스텔을 사도 되고 아파트를 사도 된다.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된다. 이게 대체관계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떤 걸 사야 될까요? 그렇죠. 가격이 싼 거를 사겠죠. 혹시 속으로 아파트요? 그 사람 둘이, 그럼 그 사람 이 둘은 대체관계 아니야.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야. 그건 대체제 아니에요. 대체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나는 괜찮다. 선호의 정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대체제입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사야 될까? 싼 거 사야지. 그래서 앞으로 대체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가격이 더 싼 거를 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를 해당 재화라고 불러요. 그럼 이 둘이 지금 대체관계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체제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냅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까? 그렇죠.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싼 거 산다고 그랬잖아.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피스텔 안 사겠지. 뭐 살까요? 아파트 사겠죠. 그 얘기잖아요. 잘하셨어요. 이 대체제는 이제 처음 배울 때 제일 잘해요. 내가 보니까. 처음 배울 때 제일 잘해. 시간이 갈수록 더 못해. 시간이 갈수록 더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뭐든지 처음 배운 그대로 기초를 그대로 갈고 닦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 다른 게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지금 학개론 공부할 때 집에 다른 책을 보시는 분, 다른 프린트물을 본다든지 다른 뭐 이상한 책을 보는 건 싹 다 버린다. 어떡하라고요? 싹 버려. 싹 다 버려. 우리 책에 기본서 하나만 있으면 돼. 노트하고. 싹 버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팔든지. 버리기 아까우면. 어디 뭐 당근이라는 데 올려가지고 뭐 500원에 팔든 1000원에 팔든 아니면 고물상에 팔든지 없애버려. 그거 말라갖고 있는데. 계속 몇 년씩 공부하려고. 싹 버려. 싹 버려. 자, 그리고 요즘 우리가 다 인터넷 영상들이 많죠? 맞아요? 자, 다른 선생님들 영상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어요. 그럼 그거 계속 봐. 그걸 계속 봐. 저는 그 선생님이 맞아요. 그거 계속 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렇게 하지 마. 헷갈릴 뿐이야.
오케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떨어진다. 너 딱 단정 지어줄게. 떨어진다. 그냥 딱 떨어진다, 그 사람은. 이 저주가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가 붙는 사람 나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런 거는 우리 시험이 등수를 끊는 시험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95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 책을 볼 수 있어요. 점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험 60점만 넘기면 돼. 아무거나 하나만 봐도 60점 넘게 나와. 중요한 거는 이 책을 10번, 5번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책 5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딴짓하는, 그게 헛짓하는 거야, 그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나,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다 큰 어른이라서 말도 못하고요. 진짜 어린 학생 같으면 되게 뭐라 합니다. 되게 뭐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시학원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책 선생님이 다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 애를 위해서. 그 애한테 안 좋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처음 배울 때 제일 잘한다니까. 제일 잘해.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한데, 그럼 대체제가 비싸니까 이걸 산다는 얘기죠. 이 개념을 무시 딱 넣어둔다. 자,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해당제와 수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그럼 사람들은 오피스텔 사러 간다는 거야? 아파트 사러 간다는 거야? 오피스텔 사러 간다는 얘기죠? 그럼 둘 중에 오피스텔을 선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 이 대체제라는 거는요, 둘 중 한 개 선택이란 뜻이에요. 그럼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대체제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럼 아파트는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이 꼭 아셔야 됩니다. 위에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래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위에 거만 물어봤거든. 이제 밑에 것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입니다. 대체제 가격 상승이겠네요? 맞아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 6번을 제일 많이 물어봐. 많이도 물어보고 우리 많이 틀려. 자, 대체제 수요라고 그래 볼게요, 그러면. 그럼 대체제 수요가 증가할 때일까요? 대체제 수요 감소할 때일까요? 감소. 대체제 수요가 줄었단 말이야. 오피스텔 수요가 줄고 있대. 오피스텔 수요가 줄었대. 그럼 사람들은 뭘 사러 왔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러 왔다 이 말이야. 오피스텔 수요가 줄었다. 대체제 수요가 줄었다 이 말은 아파트도 안 산다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돼. 그럼 사람들 뭘 사러 왔다? 그렇죠.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선생님, 오피스텔 수요가 줄었는데 아파트 수요도 줄 수 있잖아요. 그건 대체제 아니라고요. 대체제, 대체관계라는 말을 딱 띄운 순간 둘 중에 하나는 꼭 사야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꼭 산다? 어떤 걸 산다? 싼 거. 싼 거.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올랐어. 그럼 싼 거 해당제가 사겠지. 자, 대체제를 샀다. 대체제를 샀다. 그러면 해당제가 안 산다. 이 말이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대체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샀다? 해당제와 샀다. 이런 얘기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체 관계는 둘 중에 하나 꼭 사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꼭 사야 돼. 그게 대체제야. 보완제는 다음에 할 거예요, 제가. 자, 그럼 교재 한번 봐보세요. 82페이지. 거기 수요의 변화 원인 해가지고 표가 하나 나와 있죠? 표를 참 잘 만들죠. 딱 이건 보고 해놨잖아. 자, 1번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수요의 증가 요인보다는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원인 그러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어차피 해당 재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소득의 증가 보이세요? 1번. 자, 인구의 증가 보입니까? 자, 거기 선호의 증가 돼 있죠. 그럼 이게 만약에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원인이면 아파트 선호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출제 어렵게 내잖아. 대체제 선호가 증가한대. 예를 들어서 대체제 선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원인일까요? 감소 원인일까요? 그렇지. 대체제 선호가 증가했다는 사람들이 뭘 사러 가는 거예요?
대체재 살아가는 거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요의 증가 원인에는 대체재가 나오면 대체재 선호도는 감소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맞습니까? 어렵나? 그렇게 내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출제자가 지금까지 물어보진 않고 있지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대체재라는 말이 나올 때는 주의를 해라 이 말이에요. 대체재는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야. 자, 5번 별표예요.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상승할 때. 대체재 수요는요? 감소할 때. 자, 보완제는 안 배웠죠? 제가 보완제까지 가르치면 여러분 너무 어려울까봐.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보완제는 대체재하고 반대다. 그럼 아까 대체재 가격 상승이 수요 증가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완제 가격은요? 하락할 때. 반대라고요. 보완제 수요는 어떨 때? 증가할 때. 여러분, 보완제는 뭐냐면, 보완제는 살 때 두 개 같이 사는 애예요. 살 때 두 개 같이 사는 게 보완제라고요. 사면 같이 사고요. 안 사면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아까 대체제는요. 이거 사면 이거 안 사는 게 대체제고요. 이걸 사면 이거 안 사는 게 대체제인 거야. 그러니까 보완제와 대체제가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봐보세요. 보완제 가격이 오른데 만약 보완제 가격이 올라. 그럼 사람들 보완제 안 사겠죠. 그럼 해당제와도 같이 안 사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보완제를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럼 해당제와도 같이 사요. 그러니까 어려워. 머릿속 복잡해져. 그래서 대체제를 기억하고 보완제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게 편해.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하기가. 자, 그 다음 7번 보세요. 거래세 인하. 세금이 인하돼야만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이 거래세의 대표적인 게 취득세거든. 취득세. 그럼 취득세가 인하될 때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취득세 중과 그러면요. 수요 감소겠지. 반대로. 증가하고 감소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래세 인하의 반대가 뭔데? 거래세 인상. 그죠? 자, 8번 보세요. 금리의 인하. 이자율이 인하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요. 수요는 감소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핵심 거래가지고 또 정리를 쭉 해놨네요. 그래서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7번, 그리고 10번 한번 봐볼까요? 10번. LTV, DTI, DSR 확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10번이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LTV가 대부 비율이거든. 그래서 LTV, DTI, DSR은 나중에 우리 금융론 가면 배우는데요. 대출과 관계되는 용어예요. 그 뒤에 확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LTV, DTI, DSR이 축소된다고 나오죠. 그럼 그거는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됐나요? 네. 자,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출 1번하고 3번만 체크합니다. 자, 볼게요. 1번.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대체재 가격 상승이죠. 맞아요? 그럼 해당 지하인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그럼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어디로 움직이는데요? 우측, 우상향하지 상은 필요 없어. 좌우만 생각하면 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감소야. 그래서 1번 질문,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 지하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 지하 수요 증가. 어디로 움직인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인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좀 기출 이거 좀 오타났네요. 자, 우상향한다가 아니고요.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타네요. 우상향한다 그러면 안 돼. 이거 잘못됐어 이거.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우상향 이동한다고 해주세요.
우상향 한다는 거는 이게 우상향 모양인데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지. 움직인다. 자, 3번 볼게요. 3번이 최근에 나온 시험 지문이거든.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라고 나오죠, 지금.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는 그랬잖아요. 대체재 수요 감소죠. 그럼 해당 지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수요 증가 요인이다. 그럼 여기서 수요 증가 요인이라 할 때 그 수요 앞에는 해당 재화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그래, 해당 재화를 의미하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해당 재화야. 대체재는 앞에 대체재라고 적어줘. 그럼 아무런 말이 없이 수요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일기장 적을 때, 내 일기장 적을 때 나는 이란 말 적습니까? 나는 오늘 친구를 만났다.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나는 학교를 갔다. 내 일기장인데. 나는 이란 말 안 적죠. 친구를 만났다. 밥을 먹었다. 내 일기장이잖아. 주인공이 다 누구야? 나는. 그러면 그냥 수요라고만 나오잖아요. 앞에 아무런 말이 없이. 그거는 당연히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대체재와 보완재 앞에 반드시 대체재, 보완재라는 말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 지문도 중요한 지문이다. 그럼 이것도 역시 한 10번 읽는다. 10번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 의미를 파악하세요. 의미를, 이건 이런 의미 때문에 맞구나. 그 의미를 알았죠? 그때부터는 계속 10번 읽어버리는 거야. 의미를 알고, 이 지문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나서 10번 읽어야 된다. 축구를 한다. 골프를 친다. 골프 칠 때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잘 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킨 대로 탁 쳤더니, 잘 나가. 이 원리구나. 알았단 말이야. 원리는 알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반복 스윙이죠. 반복 스윙. 그래,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그 원리를 알고, 원리를 알 때는 시간이 걸려요. 원리를 알 때는 고생을 한단 말이야. 그 원리를 깨쳤죠? 원리를 깨쳤을 때 여기서 레벨 차이가 나버려. 자, 골프 스윙 하는 거 배웠어. 이렇게 하니까 잘 나간다. 됐다. 집에 가자. 레벨 1. 이렇게 하니까 되네. 10번 스윙하고 가야지. 레벨 3.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오늘 한 100번 연습하고 가야 되겠다. 레벨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았어. 오케이. 덮었다 말이야. 덮어버린 거야. 끝이야, 이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알았잖아. 여기서 안 일어나고요. 계속 봐야 되겠다. 이거 이런 뜻이구나. 3번, 4번 계속 봐야 돼. 그 길을 계속 봐야 돼. 책장 넘기면 안 돼. 책장 넘기면 안 된다고.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고요. 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유효 수요할 때 이렇게 끝장 얘기 안 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 안 했잖아. 지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군요. 아주 광분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네. 왜? 제일 중요하거든. 아까 수요 공급에서 4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더라고. 너무 열받지, 내가 보면. 아쉽잖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물이 숨겨져. 여러분이 알아. 아들을 보고, 아들아, 보물 찾아라. 그랬어. 근데 아들이 여기를 지나쳐버리네. 한번 지나치 못 돌아온다 해볼게요. 자, 엄마 마음으로 봤을 때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내가 지금 딱 그런 마음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예사로 보더라는 겁니다. 예사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쳐버리죠. 3월 달에 한다고요. 3월 달에 한다고요. 이게 지나쳤죠, 이 보물.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한참 뒤에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 때 제대로 해놓으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요의 변화 원인까지 봤어요. 84, 85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자, 88페이지인데. 자, 88페이지에 공급 있죠? 공급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오늘 수요에 대한 복습을 잘하고 오세요. 그럼 공급은 그냥 갈 수 있어요. 공급은 훨씬 쉽단 말이야. 수요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